안녕하십니까. 생활법률 4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속과 관련해서요. 상속 개시의 원인, 법정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그 다음에 대습상속, 법정 상속분, 그 다음에 특별 수익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쭉 살펴봤죠. 그리고 제가 그 강의 자료실에 이 상속분 산정 사례 이 자료를 올렸어요. 요거 상속분 산정 자료를 제가 올려놨습니다. 이 상속분 산정 자료는요, 이 상속분과 관련된 사례들을 계산 사례들을 제가 쭉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우리 상속 관련 공부를 할 때는 이 상속분 산정 자료를 출력을 해서 꼭 참조하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제가 그 올려놓은 상속분 산정 자료 출력하셨죠? 예. 그럼 상속분 산정 자료 한번 살펴볼게요. 사례 1번. 이 사례 1번은 대습상속과 관련된 거예요. 사례 1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다뤄봤죠. 근데 한번 간단히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면요. 여기 지금 피상속인이 지금 사망 당시 남긴 상속 재산의 가액이 1억 4천만 원이고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Y와 자녀 A, B 두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큰 자녀 A는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예요. 만약에 상속인인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죠. 그래서 이 큰 자녀 A가 이미 상속 개시 당시에는 이미 사망을 했지만 이 혼인을 해서 상속 개시 당시에 배우자인 처갑과 자녀 을이 있었어요. 자, 이 경우에는 처갑과 자녀 을이 이제 대습상속을 하게 되죠. 그죠? 대습상속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때 이제 그 처갑과 자녀 을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때 대습상속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죠? 이미 사망한 A가 상속받는 상속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대습 상속액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례 1번이 이제 그와 같이 그래서 맨 처음에는 어, 이미 사망한 A도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취급해서 상속분을 산정을 하고요. 그와 같이 해서 상속받은 재산을 누가 그 배우자인 처와 자녀 을이 이제 대습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은 누가 상속받고 그 다음에 얼마를 상속받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하냐면 배우자 Y는 6천만 원, 자녀 B는 4천만 원, 응? 그 다음에 처갑은 며느리죠. 2,400만 원. 자을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보면 피상속인 입장에서 보면 손자겠죠. 손자을이 1,600만 원 이렇게 상속받는 거예요. 근데 어떤 학생은 이렇게 답안을 작성하라 그러면 뭐라고 쓰냐 하면 망 A가 4천만 원 상속받았다고 써요. 망 A가 어떻게 상속을 받습니까? 이미 사망했는데. 어? 죽은 큰 자녀가 어떻게 상속을 받아요? 죽은 큰 자녀가 상속받는 재산은 누가? 그 처와 자녀가 대습상속 받는 거지.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왜 A의 상속분을 왜 계산을 해요? 그건 대습상속분을 계산을 하려면 그 전제인 그 이미 사망한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분이 계산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편의상 계산을 한 거지 이 사람이 상속받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응? 자, 이게 이제 대습상속이에요. 근데 이제 이 대습상속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제가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1993년인가 4년도에 우리 그 칼기가 괌에 추락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아주 비극적인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근데 당시 사망하신 분 중에 저희 인천 쪽에서 그 신용금고 이사장도 지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업도 크게 하시는 어떤 재력가가 계셨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6.25 전쟁 때 북에서 그 형제 자매들과 같이 월남을 해가지고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아주 열심히 해서 재산을 모았어요. 그래서 당시 사망 당시 이분의 상속 재산 가액이 1,000억이 넘었어요. 그래서 1,300억인가 아마 1,500억인가 아마 그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재력가였죠. 그런데 이제 이분이 또 굉장히 근검절약하시는 분이셨나 봐요. 그렇게 돈이 많으신데도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 해외여행 간 거야. 괌으로. 처음으로. 처음으로 해외여행 가시는데 이제 이분이 식구들을 전부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본인 배우자, 그다음에 손자, 본인 배우자 아들, 딸, 그다음에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전부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비행기 사고로 있어서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전부 사망했죠.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 안 간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둘째 사위가 안 갔어요. 예, 둘째 사위가 의사였는데 아마 바빠서 병원 일로 바빠서 같이 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또 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친족으로는 또 형제 자매가 또 우리나라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의 재산 상속과 관련돼서 우리가 살펴볼 만한 사람은 그 둘째 사위하고 그다음에 형제 자매가 있죠. 만약에 그때 둘째 사위가 같이 여행을 가서 같이 사망을 했다면 그 돌아가신 그 재력가의 그 재산은 형제 자매가 상속받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법정 상속인의 순위에 있어서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2순위와 동순위로 이제 공동 상속인이 되고 1순위, 2순위가 없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했죠. 근데 이 사건에서는 직계비속 아들, 딸 다 사망했어요. 그리고 직계존속, 이분도 연세가 많으신데 직계존속은 아마 저 북에 계셨을 텐데 아마 돌아가셨겠죠. 그 다음에 배우자분도 같이 또 사망하셨잖아. 그러니까 형제 자매가 3순위 형제 자매가 이제 상속인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 형제 자매는 또 같이 또 남쪽에 내려서 같이 땀 흘리면서 열심히 또 재산을 형성하는데 또 기여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형제 자매가 상속받았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큰 이슈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안에선 결론을 얘기하자면 둘째 사위가 그 장인 어른의 재산을 전부 대습 상속받았어요.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아버지하고 딸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지금 사망을 했는데 누가 먼저 사망했는지 판별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제가 그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었죠. 2인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의 선우를 판단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취급된다 그랬죠. 자, 이때 이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에 상속이 일어나나요? 상속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상속 개시 당시에 살아 있어야 돼요. 상속 개시 이전에 사망을 했다든지,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이 먼저 사망을 했어요. 또는 아버지하고 딸이 동시에 사망했어요. 이 경우 아버지 재산을 딸이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왜? 살아있지 않으니까 상속받을 수 없어. 응?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딸이 살아있었다가 조금 있다가 죽었어요. 예를 들어 비행기 사고가 났는데 뭐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해 보니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딸은 숨이 좀 붙어 있다가 사망했다.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다면 아버지 재산이 딸에게 상속이 되고, 그래서 이 상속된 재산은 다시 딸이 사망함으로써 그 남편에게 상속이 되고, 그러니까 이때는 대습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죠. 근데 당시 아마 그 칼기 추락사고의 경우에는 이미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을 했을 때 그 탑승자 전원이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딸은 상속을 못 받는 거죠. 자, 이때는 그 아버지 사망 전에 딸이 사망한 경우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딸이 혼인을 했어요. 그죠? 혼인을 했죠. 혼인을 했는데 배우자가 있잖아. 그 자녀는 같이 죽었지. 안타깝게도 같이 죽었지.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배우자인 남편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의 남편이 대습상속을 받는 거죠. 누구 걸? 장인 재산을 대습상속받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이 둘째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았어요. 그 재산 1,000억 원이 넘는 재산을 전부 대습상속을 받았죠. 아마 지금 같아서도 좀 이제 이슈가 됐긴 됐겠지만 지금 같았으면 큰 이슈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습상속이 우리나라 고래 전통이라 그랬잖아요. 예전서부터 쭉 내려온 전통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전통적인 대습상속에서는요. 대습상속을 누가 받느냐 하면 처 또는 직계비속이에요. 처 또는 자녀가 받는 거야. 어?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는 뭐가 누가 되는 거죠? 며느리가 되는 거죠. 며느리. 응? 어? 며느리가 대습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990년 민법 개정 이전에는 우리 민법에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으로 처 또는 직계비속이라고 이렇게 규정돼 있었어요. 근데 1990년 우리 가족법이 대대적으로 개정이 됐잖아.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상속분도 균등하게 되고 그다음에 재산분할 청구도 면적교섭권도 다 도입이 되고 그때 아주 대대적으로 가족법이 개정이 되면서 대습상속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왜 처만 인정을 하냐? 이거 남녀 평등하자. 그래가지고 처라는 용어를 배우자로 바꿨다고. 배우자.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됐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사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걸 혜택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 아주 왜냐면 뭐 가족들이 다 사망했는데 그게 무슨 혜택이겠어요? 재산을 억만금을 받는다 한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죽었는데 의미가 큰 의미는 없죠. 근데 하여튼 이분이 그때 아마 개정된 민법에 따라서 대습상속을 받은 경우죠. 만약에 개정 전 민법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1990년 개정 이전 민법이라면 사위는 대습상속을 못 받아요. 남편은 대습상속을 못 받고 그 재산은 누가 상속받았겠어요? 형제 자매가 상속받았겠죠. 근데 이제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서 대습상속을 받는 사람이 처에서 배우자로 바뀌는 바람에 남편도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보면 사위가 대습상속을 받게 된 거죠. 예, 바로 이게 대습상속이에요. 예. 그 다음에 사례 2번 한번 보죠. 사례 2번. 자, 사례 2번은 그 특별수익제도와 관련된 거예요. 자,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상속분을 산정을 하냐 하면요. 자, 특별수익이 뭐예요? 공동상속인 중에 뭐 생전에 증여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생명보험금을 수령했다든지 이런 경우잖아요. 그럼 요 특별수익을 돌아가신 상속재산 가액에 특별수익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상속 지분에 따라서 쭉 구체적으로 상속 재산액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특별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에 대해서는 그 받은 특별수익을 공제한 금액을 그 구체적인 상속분으로 산정을 해요. 그 사례 2번을 한번 보시죠. 사례 2번 보시면 자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이 상속재산 가액이 1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상속인으로 처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녀 A, B, C 3명이 있는데 그중에 큰 자녀 A에게는 생전에 돌아가신 분이 3천만 원 증여를 했어요. 그리고 둘째 자녀 B는 아마 이 생명보험 계약에서 이 보험 수익자로 B가 지정이 돼 있었나 봐요. 그래서 B가 생명보험금 6천만 원을 수령을 했어요. 그리고 C에게는 유언으로 3천만 원을 증여를 했어요. 이거 다 특별수익이죠. 증여, 생명보험금 수령, 유증 다 특별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상속재산 가액에, 그러니까 사망 당시에 남겨둔 상속재산 가액에 이런 특별수익 재산 가액을 전부 합산을 해요. 그래서 그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 지분에 따라서 상속재산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 가액 1억 8천만 원이죠. 여기다 플러스 증여한 3천만 원, 플러스 생명보험금으로 수령한 6천만 원을 합해요. 근데 유증은 합하지 않아요. 유증은 왜 유증은 합하지 않을까요?
유중은 지금 요 1억 8천만 원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요 유중은 요 1억 8천만 원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니까 유중은 따로 계산하지 않아요. 따로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 전부 합한 금액이 2억 7천만 원이야. 요 2억 7천만 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 Y는 상속 지분이 얼마죠? 1.5. 그 다음에 A는 1, B는 1, C는 1. 자녀는 다 균분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분수로 바꾸면은 Y는 9분의 3. 그리고 자녀 A, B, C는 각각 9분의 2씩 이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2억 7천만 원 곱하기 3분의 9 하니까 Y는 얼마? 9천만 원. 그리고 자녀 A, B, C는 각각 9분의 2씩 6천만 원씩 받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계산한 금액에다가 특별 수익을 받은 공동상속인의 경우에는 그 특별 수익 받은 금액을 빼줘야겠죠. 왜냐면 그게 초기에 계산할 때 합했으니까. 그건 이미 받은 거잖아. 이미 받은 거잖아. 이미 받은 건데 합해서 계산을 한 거죠. 그러면 이미 받은 거니까 그건 빼줘야죠. 그래서 지금 Y는 특별 수익 받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9천만 원 그대로 가는 거고요.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증여 받았잖아. 3천만 원. 그걸 다시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6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빼면 3천만 원. B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으로 6천만 원 수령했죠. 6천만 원 빼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받을 금액은 없어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증을 받았는데 유증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유증은 별도로 또 빼주지도 않아. 가산하지도 않지만 빼주지도 않아. 왜냐면 그 남겨준 상속재산 가액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C는 그냥 6천만 원. 그래서 결국은 X가 사망 당시 남긴 1억 8천만 원은 어떻게 분배가 되냐면 Y에게 9천만 원, A에게 3천만 원, C에게 6천만 원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 수익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업은 한번 보시죠. 기업은 우리 그 교재 42쪽 한번 보세요. 교재 42쪽에 기업은이 있어요. 자, 기업은 한번 보시죠. 기업은의 특별 수익 제도와는 반대로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다든지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특별히 부양했거나 특별히 기여한 부분을 상속분 산정에서 고려하는 것. 이게 기여분이에요. 그러니까 기여분은 특별수익하고 반대야. 특별수익 같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그 공동상속인에게 준 거죠. 그죠? 준 거죠. 뭐 증여를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준 거. 그게 특별 수익이에요. 근데 기여분은 뭐예요? 기여분은 반대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뭔가 준 거야. 기여한 거야. 그러니까 반대야. 그래서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상속분 계산 방식은 아까 특별 수익이 있는 경우하고는 반대예요. 아까 이제 특별 수익이 있었던 경우는 어떻게 하죠? 그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에다 특별 수익을 합해서 그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속 지분에 따라 나누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특별 수익을 받은 상속인의 상속분은 그 특별 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서 공제해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런데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거꾸로야.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겨진 재산에서 기여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요. 빼버리고 그 남는 금액을 가지고 상속 지분에 따라 쭉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여분이 인정되는 공동 상속인의 그 상속분에다 그걸 합해주는 거예요. 기여분을 합해줘. 그러니까 계산 방식이 거꾸로예요. 요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배워보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어떤 경우 기여분이 인정이 되느냐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보죠. 거의 특별한 기여의 의미. 지금 여기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어때야 돼요? 특별히 부양했거나 특별히 기여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는 거야. 통상적으로 부양했다든지 통상적으로 기여한 경우는 기여분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특별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수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부양이라든지 기여를 한 거 가지고는 기여분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경우 특별히 부양했거나 특별히 기여한 것으로 되느냐? 43쪽 한번 보세요. 43쪽 보시면 자, 수인의 직계비선 중 한 명이, 그러니까 자녀 중 하나가 무상으로 어떤 급여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않고 아버지 사업을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노무를 제공한 경우. 내가 아버지 회사에서 아버지 사업을 도와줬어요. 근데 내가 월급을 받고 일했어. 이건 뭐야? 이거 기업은 인정 안 돼요. 기업은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일했어야 돼. 응? 그 다음에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 어떤 금전을 제공한 경우, 예를 들어 부모님이 땅이나 뭐 건물을 구입하는데 내가 돈을 보태줬어. 뭐 이런 경우. 그 다음 부동산 등의 재산 관리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뭐 주식을 잘 굴려가지고 아주 투자 수익을 냈다든지, 하여튼 부동산을 잘 관리해서 하여튼 뭐 아주 차익을 부동산 수익을 많이 냈다든지 뭐 이런 경우. 물론 이때 대가 받지 않고 했어야지. 대가 받지 않고 이렇게 한 경우 이게 다 기여분으로 인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여분 인정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우리가 무조건 뭐 아버지 회사에서 뭐 내가 아버지 사업을 도와주면 다 기여분 인정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보면은 우리 뭐 하여튼 돈이 좀 많으신 분들, 뭐 재벌 2세들 같은 경우 보면 뭐 젊은 나이에 아버지 회사에 말이죠. 뭐 평사원으로 입사했다가 한 1-2년 만에 막 상무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기여분 인정 안 돼요. 기여분 인정 안 돼. 그거는 그냥 내가 월급 받고 일한 거지. 그거는 기여분이 아니라 뭐 농담으로 얘기해서 그건 오히려 혜택 본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하든 기여분 인정 안 돼. 기여분으로 인정받으면 어떻게 돼? 대가 없이 무상으로 아버지 사업을 도와줬다든지 이래야 된다 이거예요. 참고로 이제 우리 판례에서 보면요. 우리 판례에서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몸을 움직이지를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전신마비야. 그래서 누워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가 대소변을 다 받아내고 그다음에 음식도 이렇게 떠서 먹여주고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이제 부양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망을 했죠. 자, 이 경우 처가 특별히 부양한 것으로 인정이 돼서 기여분을 인정받았을까요? 여러분들 눈치 빠른 사람은 금방 알았어. 내가 왜 이렇게 물어봤겠어? 인정 못 받았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우리 판례는 이 경우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판례가 좀 너무 엄격하죠. 그래서 판례가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건 너무 엄격하지 않냐. 근데 우리 판례는 배우자 상호 간에는 웬만해서는 기여분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지금 10년 동안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10년 동안 대소변 다 받아내고 목욕 다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음식까지 다 떠먹여주는 이런 경우에도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경우는 우리가 배우자 간에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부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에는 웬만해서는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또 인정했어요. 어떤 경우냐 하면 둘째 딸이 혼인한 이후에도 그 아버지를 돌아가실 때까지 30년 동안 부양을 했어요. 30년 동안. 이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기여분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만큼 기여분 인정을 그렇게 쉽게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기여분 인정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특별히 부양했다든지 특별히 기여했어야 된다. 통상적인 기여, 통상적인 부양 가지고는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다. 자, 그럼 우리 상속분 산정 사례 3번 한번 보죠. 이 사례 3번이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이제 산정 사례예요. 자, 사례 3번 보시면 자, 피상속인 X가 사망 당시 남긴 재산이 상속재산 가액이 1억 8천만 원이고요. 상속인으로 배우자 Y, 그 다음에 자녀 A, B 2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중에 큰 자녀가 기여분으로 4천만 원을 인정받았어요. 자, 기여분을 이와 같이 금액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여분이 있는 경우에 상속 지분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상속 지분이 배우자는 1.5, 자녀는 1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큰 자녀 A가 기여분이 인정된다 이랬을 때는 원래는 상속 지분이 1인데 예를 들어 요걸 1.2나 1.3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기여분이 인정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계산 편의상 금액으로 그냥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A가 이제 기여분으로 4천만 원을 인정받은 경우 이때 구체적인 상속분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아까 특별수익하고 비교해 보시면 이제 반대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상속재산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남긴 상속재산 가액에서 기여분액을 공제를 해요. 그래서 1억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뺀 1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상속 지분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처 Y의 상속 지분 1.5, 그리고 자녀 A, B의 지분은 각각 1이죠. 요걸 이제 분수로 하면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 그래서 처 Y는 1억 4천만 원 곱하기 7분의 3, 6천만 원이고요. A와 B는 각각 1억 4천만 원 곱하기 7분의 2씩 해서 4천만 원씩 인정이 되는데 이때 A는 뭐야? A는 기업은 4천만 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4천만 원을 여기다 더해 주는 거예요. 아까 그 특별수익에서는 어떻게 됐어? 빼줬잖아. 증여받은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빼줬는데 여기는 더해 주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상속받는 구체적인 상속분은 Y는 6천만 원, A는 8천만 원, B는 4천만 원이 돼요.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발표를 했는데 학교에서 지금 아마 중간 시험은 보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기말 시험만 치르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아마 기말 시험은 7월 달에 7월 둘째 주에 아마 기말 시험을 저는 보려고 해요. 아마 그때 많이들 볼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기말 시험을 볼 때 제가 이 상속분 계산하는 문제를 냅니다. 상속분 계산하는 문제를 냈는데 그 계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살펴본 대습상속, 사례 1번이 대습상속, 사례 2번이 그 특별수익, 사례 3번이 기여분이잖아요. 요걸 전부 짬뽕한 문제. 그러니까 거긴 대습상속도 계산해야 되고 특별수익도 계산해야 되고 기여분도 계산해야 되는 요 이제 짬뽕된 문제를 제가 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렵지 않아. 그냥 여러분들이 요 사례만 숙지하고 있으면 문제 풀 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상속분 계산하는 문제를 냅니다. 물론 요게 한 문제라서 1점짜리는 아니에요. 1점짜리는 아니야. 그게 아마 한 3점, 4점, 뭐 한 5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상속인별로 금액을 따로 적어야 되니까 상속인별로 아마 1점씩 하게 되면 한 4점이나 뭐 이렇게 되겠죠. 30점 만점이니까 배점이 결코 적지는 않을 거예요. 글쎄 배점은 어떡하나? 내가 원래는 그 중간 시험 30점, 기말 시험 30점, 필기 시험이라서 60점 만점을 하는 건데 기말 시험 한 번만 보면 배점을 얼마를 잡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거는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우리가 대면 강의 하겠죠. 설마니 대면 강의 안 하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이제 강의실에서 만나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예, 이렇게 해서 기여분 제도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쉰 다음에 특별 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 분여제도 살펴보겠습니다.